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심 회사에 근무하는 백팀장입니다. 이동간에 잠깐 짬이 나서 제가 우리 채권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채권자들께서 하여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시고 또 문의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하여튼 뭐 여러 사례들을 몸소 경험을 했고요. 또 지금 또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쪽에 의뢰하시는 채권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화하시면서 첫 말씀이 뭐냐면 이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 내가 이제 뭐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았다든지 투자를 했다든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뭐 매매대금, 그러니까 뭐 높은 대금을 받았다든지 공사대금 못 받았다든지 어떤 계약에 인한 뭐 약정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금전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금전 피해에 대한 것이 이제 채권인데요. 이 채권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수수료가 가장 중요하시더라고요. 수수료는 이제 신용정보회사 같은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은 곳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득한 사람만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이제 개인마다 회사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에서 30% 선에서 추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뭐 얼마는 몇 %다, 뭐 1억은 뭐 10%다, 뭐 아니면 뭐 100만 원은 뭐 30%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제 보통 수수료는 20-30% 선이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20%고 어떤 거는 30%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채권의 원인이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이게 뭐 대여금일 수도 있고요. 또 공사대금일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또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채권 발생한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또 20년이 된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별로 조금씩 대동소이하지만 대부분 20-30% 내에서 해결이 된다. 뭐 때로는 50%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5%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어떤 상황인지, 또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행위를 하면 제가 의뢰인한테 돈을 받아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저는 조사비 또한 안 받습니다. 뭐 초반에 뭐 기타 뭐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뭐 받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받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영업하는데 영업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오롯이 담당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 수수료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상식선에서 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채권자한테 초반에 돈을 받으면서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진행할 마음은 애초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채무자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본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받으면서까지 부담을 주기가 싫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조사 비용이든 뭐든 이거 받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심을 하다 보면 100% 다 회수가 된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는 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열심히 하지만 또 채권자도
뭐 꽤나 노력을 했지만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조사비를 내신 분들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또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추심이라는 것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가령 매일매일 제가 채무자 집에서 찾아가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 인생이나 파산을 해버린다던가, 뭐 슬픈 얘기겠지만 뭐 사망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비는 조사비대로 나가고 회수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회수했을 때 성공수를 가져갑니다. 뭐 우리 예전에 영화 타짜 보면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고 고니가 그랬는데, 저는 회수했을 때 돈을 가져갑니다.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채무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된 것들을 철저하게 지양하겠다라는 것이 제 업무 철칙이고, 하여튼 뭐 그렇고요. 조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비용만 초반에 안 받을 뿐이지 조사는 필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추심행위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가서 복싱 권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추심행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고요. 운전을 할 때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들이죠. 채무자의 약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통장을 잘 쓰는지, 신용거래는 양호하게 하고 있는지, 재산은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강제 집행을 하거나 추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채무자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알았을 때 채무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명의신탁을 통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아주 디테일하고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채무자가 도망갈 수 없게끔 우리만의 울타리를 좀 쳐놓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채무자를 요리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사는 필수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된 내용들 가지고 채권자와 저희가 상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사는 영업일류 기준으로 한 일주일이면 저희가 조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신용상태에 대한 모든 조사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건 어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한다 그래서 뭐 1개 나오는 게 10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 외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2군데가 있죠. 나이스, KCB 2군데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구매해서 그 구매한 자료를 가지고 추심행위도 하고 의뢰인에게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들 토대로 해서 채무자한테 추심 컨셉을 첫 번째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 채무자한테 바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적을 해서 현재 여력이 있는지 확보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았던 그 자료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만, 은닉해놓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사 방문도 해보고 이 사람의 실제 거주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뭐 사업장이라 그러면 사업장이 뭐 어떤 오피스텔에 있는지 아니면 뭐 대로변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사 조사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과 당시에 일주일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신용조사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조사는 한 50%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실사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30%, 그게 한 80%입니다. 총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채무자랑 접촉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정보회사 담당자, 신용관리사들이 할 수 있는 심리전들이죠. 이런 압박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20%, 이 정보들이 합해져서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신용조사는 할 수 있다. 가장 그 비용들은 오롯이 제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 계약 기간은 저희가 1년입니다. 1년.
백 팀장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 계약 작성하고 1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럼 1년 지나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채권자와 또 자동 계약되는 계약이 연장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 추심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내려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별도의 채권자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채무자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 뭐 조사비는 없다 그랬으니까요. 성공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0% 30% 이런 성공 보수는 회수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회수가 안 되면 성공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또 회수 수수료라고 저희가 계약서에 기입을 하게 되거든요. 또 가령 또 우리 의뢰인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팀장님, 회수가 안 된 경우에는 제가 팀장님께 뭐 따로 뭐 돈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인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회수했을 때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면 제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뭐 회수가 안 됐으니까 저 신부름값 좀 주세요. 저 고생했으니까 좀 뭐 위로금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자들도 마음을 편하게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목적은 첫 번째는 돈 회수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채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추심행위를 하기에도 쉽지 않고요. 또 경험도 없고 또 채무자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이게 소정의 계약과 당시 계약 조건에 맞춰서 계약 수수료, 성공 수수료를 지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들을 채권자도 감안해서 이제 의뢰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내가 이 신용정보를 선택했으면 100% 이제 신뢰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경험이 매우 많은, 보통 최소 10년 이상씩은 근무했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는 회수의 목적이 있지 채무자랑 감정 싸움에서 채무자를 망가뜨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요. 뭐 간혹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매일매일 찾아가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계속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찾아간다고 해서 회수가 될 건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찾아가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하거나 채무자가 오히려 저희한테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채권 추심 담당자 신용관리사의 능력인 것이지, 예전엔처럼 뭐 주먹구구식으로 채무자 집에 찾아가서 문 발로 차고 욕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추심 방법을 기대하시고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사람이고 채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아주 가슴 아픈 돈, 이런 소중한 채권을 저희가 대신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쌓여야 된다. 근데 신뢰관계가 전화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블로그 통해서 쌓이지 않아요. 채권자들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간단히 전화 한 통화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가 뭐 EBS 방송에 나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는 뭐 기타 여러 가지 검증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이 사람이 어떤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 또 회수한 건들이 어떤 건들이 있었는 건지, 또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건지, 나이, 자라온 환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성향, 성격들,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좀 만나보셔야 돼요. 뭐 신용정보회사도 있을 거고, 또 변호사 집단들 또 만나보셔야 돼요. 하지만 깡패, 뭐 심부름센터 이런 쪽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보시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수박 고를 때 이렇게 두드려보고 고르듯이 고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자친구 고른다, 마누라 고른다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계약 조건도 또 각각 다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거리,
또 거리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는 채무자는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살다 서울에 가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채권자와 추심 직원 간의 거리보다는 채무자가 지금 주 활동 범위가 어딘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는 부산에 있는데 채무자가 서울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서울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채권자와 소통보다는 채무자와의 추심 행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부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3천만 원짜리 채권을 30%에 받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3천만 원짜리 채권을 10%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아니래도 30%보다 10%가 낫죠. 근데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10%는 왜 10%가 되어 있는지, 또 배 팀장이 30%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30%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먼저 하셔야 되고, 이 추심 계약을 신용정보회사에서 한번 하면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의 해지 위약금이라는 부분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계약을 한번 하면 1년 이내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해지가 안 돼요.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신용정보회사든 변호사든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채권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있던데 망쳐버린 채권이 다시 저한테 들어오면 이 하얀 도화지가 아니고 완전히 낙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하다. 네, 첫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전화 몇 통 해보고 인터넷 뭐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봐서 계약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볍게 저희 사무실 차 한잔 하러 오십시오. 저희가 온다 그래서 당장 계약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손님들 모시지 않거든요. 와서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같이 담배도 한 대 태우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제 이런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 채권을 망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자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관계를 쌓은 거는 계약하고 신뢰관계 쌓을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검증은 누가 소개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본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도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어떠한 추심을 했던 경력들이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보시면 되고, 또한 저는 지금 세일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엔 고려신용정보에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신용정보는 크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하면 법으로 추심은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에 하든 세일에 하든 세한에 하든 담당자 한 명만 추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은행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어느 지점에 가도 똑같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그 지점에 근무하는 담당자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는 이 담당자가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규제를 할 뿐이지, 이 모든 추심 진행은 개인이 이 추심을 배정받은 개인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랑 계약한다 그러면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담당자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저는 24시간 365일 명절 휴일 상관없이 전화통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또 지방 출장하는 거에 굉장히 자유롭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 상담이 왜 자유롭냐면 매달 초부터 20일 요 사이에는 제 고객들 채무자들이 부산, 여수, 목포, 울산,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실사를 직접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채무자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빈 20%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사를 해봐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지방에 뭐 급한 건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길에 또 만나서 또 말씀을 좀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때로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깡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를 벗어난 행동들을 안 합니다. 뭐 간혹 좀 이 사람을 찾아가 좀 때려주세요 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염려치 않으셔도 되고, 편하실 때 궁금한 사항들 전화로 여쭤보시면 제가 첫 번째 편에 서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설명드릴 거고, 또 저한테 뭐 의뢰를 안 하신다고 하셔도 뭐 전화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한, 또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안 하시더라도 직접 할 수 있게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또 채권자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선택지를 제가 여러 가지 좀 드리거든요. 그 선택지 중에서 또 채권자 환경에 맞는 추심회사나 변호사를 잘 선택하셔서 처리하는 게 현명한 계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뭐 아무쪼록 그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런 미수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채권자의 능력의 차이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느냐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니까 너무 축 처져 있을 필요 없고요. 옛말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잊기도 잊을 수 있고, 또 잊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채무자를 미워하지 마시고 채무자를 너무 죽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채무자 주머니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가져오겠다, 이런 계산적인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들로 가보자라고, 이런 가벼운 마음, 이거 사업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불편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내용들이 저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그러면 저도 돈도 벌 수 있고요. 또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저랑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나가다가 또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해소가 됐다고 하면 또 제가 더 축하할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서로가 좀 유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서로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형처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전화 통화가 집행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업무 끝나고 전화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두서없이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간간히 제가 또 채권자가 많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추심을 하는지 궁금한 내용들은 실 현장에 있는 환경들도 제가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또 제가 추심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현재 채권자 우리 고객님들이 처하신 환경들이 아주 아무 탈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제가 마음속 깊숙이 기원하고요. 또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남은 시간 보람되게 또 좋은 분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랑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영상으로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